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아미 주식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8월 26일 날 영상을 시작으로 해서 모건 스탠리가 발표한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리포트가 얼마나 좋은 매수 찬스인지 언급을 했고요. 10월 1일 날 마이크론은 굉장히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영상을, 그리고 저희 스터디 클럽 텔레그램 방에서는 12월 14일 날 마이크론 분석 리포트를 작성해서 드렸고요. 멤버십 대상으로는 5일 전에 마이크론에 대한 팔로우업 분석을 리마인드 겸 해왔는데, 정작 오늘 아침에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가 아래로 향할까봐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요즘 장도 안 좋은데 마이크론마저 아래로 향해준다면 실망을 자아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좋은 실적이 나와 주었기에 오늘은 기분 좋게 실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마이크론의 2011년 4분기 EP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의 경우 애널리스트들은 한 주당 2.11달러의 EPS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번에 2.16달러를 기록해주면서 만족스러운 실적을 보여주었고요. 매출의 경우 7.68빌리언 달러를 예상했는데 7.69빌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을 돌파해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동분기 대비 33%라는 훌륭한 성장률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마이크론의 경우 매출액은 크게 D램과 이렇게 낸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D램이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73%를 구성하고 있고요. 낸드의 경우는 이렇게 24% 정도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D램의 경우는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38%라는 훌륭한 성장률을 보여주었고요. 낸드의 경우는 지난해 동분기 대비 19%라는 나쁘지 않은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D램과 낸드에서 발생되는 매출액을 비즈니스 섹터 개념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에서 생산하는 D램과 낸드는 이렇게 Compute and Networking, Mobile, Storage, 그리고 Embedded에서 사용되는데요. 컴퓨트 그리고 네트워킹 쪽에서는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이렇게 34%라는 매우 좋은 실적을, 모바일에서는 27%를 달성했고요. 스토리지에서는 26%,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베디드에서는 51%라는 매우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적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바로 그로스 마진 부분인데요. 2020년 4분기 때만 해도 그로스 마진이 이렇게 31%였는데 이번 2021년 4분기에는 47%의 그로스 마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진율이라는 게 5%도 올리기 힘든 것인데 마이크론의 경우는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16%나 높인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마이크론의 매출액은 물론이고 영업현금 흐름, 프리 캐시 플로우, 그리고 자산 베이스까지 우상향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 영상에서부터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좋은 펀더멘털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마이크론을 좋아했던 이유는 마이크론의 훌륭한 퍼포먼스 가운데서도 마이크론은 굉장히 저평가했다는 점입니다. 마이크론은 12월 20일 기준으로 P/멀티플 11.95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섹터도 아니고 반도체 섹터에서 꾸준히 성장해준 기업의 P/멀티플이 11.9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리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해도 저평가하는 것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마이크론의 2021년 EPS 성장률은 이렇게 114.13%, 2022년은 43.65%, 그리고 2023년은 25.22%로 마이크론이 제대로 된 멀티플을 인정받는다면 그것은 11.95가 아닌 이렇게 18.70 멀티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마이크론은 약 지금으로부터 90% 정도를 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마이크론의 실적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그럼 이제 마이크론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미래 전망에서는 마이크론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교하면서 마이크론이 얼마나 저평가이면서도 앞서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D램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회사 3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마이크론은 지금 이렇게 1알파노드 D램을 벌써 2021년 1분기에 생산에 들어갔고요. 1베타 노드를 2022년 4분기에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죠. 그 와중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1알파노드를 각각 2022년 1분기에 생산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이크론이 훨씬 더 빨리 앞서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1알파 D램이란 무엇일까요? 참고로 1알파보다 이전 세대가 바로 1Z D램인데요. 1Z 나노미터의 D램 대비해서 1알파는 이렇게 40%나 더 덴시티가 높고요. 15%나
더 많은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이크론은 EUV 리토그래피를 이용해서 2024년에는 1겜마 나노미터를 이용한 DRAM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론의 EPS 성장률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보다 TTM 기준으로 82.62%라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의 주가 퍼포먼스는 시장 대비해서 얼마나 저평가를 보여주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스파이더는 지난 1년 동안 23%의 수익률을 본 반면 마이크론은 지난 1년 동안 고작 14%밖에 오르지 못한 것이죠. 이 차트를 봤을 때 마이크론의 주주님들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힘들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마이크론이 어제까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스파이더보다 적은 수익률을 기록해 주었지만 기업에 대한 분석을 충분히 해주었고 이에 따라서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 도출이 되었다면 마이크론에게 있어서 이러한 하락 구간은 오늘 같은 날 훨씬 더 큰 수익을 벌어다 줄 기회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말이죠. 그리고 설사 오늘 밤에 있을 장에 마이크론의 주가가 많이 못 올라주거나 며칠 뒤에 되돌아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마이크론이 못해서 떨어진 것이 아닌 외적 변수에 의해서 떨어진 것이므로 한 번 더 바잉 찬스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과 비슷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